이분들 중에 누가 될까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을 선거구 지역신문협의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평택시민신문 김기수 대표님과 다시 한번 그 결과에 대해서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택시민신문 김기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저번에 저희 연습했는데 인사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게 성향이 잘 안 그러니까. 맞나 봐요. 원래 처음에 가까워지려면 네. 치수 조정을 잘해야 됩니다. 아, 시간이 네. 걸리죠. 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평택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역시 평택을 지역도 굉장히 초접전, 초접전이죠. 박빙이죠? 네, 박빙이죠. 네. 왜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올까요? 일주일 차이로 여론조사를 2번을 했는데 이 흐름 그래도 2번 한 이유는 일주일 사이에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 평택 갑은 상당히 두 후보 간에 미미한 차이가 있지만 거의 지금 초박빙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평택을 같은 경우는 우리 이번에 지역신문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김현정 후보가 네. 상당히 약진을 한 거예요. 네. 1차의 여론조사는 유기동 후보가 한 45%, 네. 비슷하게 대략 김현정 후보가 한 38%, 약 한 6.9% 유기동 후보가 앞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주일 사이에 2차 후보 조사할 때는 2차 조사는 김현정 후보가 43.4, 유기동 후보가 40.4. 오히려 김현정 후보가 3%포인트 앞선 거예요. 네. 김현정 후보가 일주일 사이에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상당히 그 유권자들의 표심을 적절히 공략을 하고 있다 할까요? 하여튼 유권자에게 상당히 잘 접근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복싱으로 정리하면은 김현종 후보가 처음에 왔을 때 남의 동네 들어왔다. 그래서 그렇죠. 터줏대감인 네네. 유 의원이 현역 의원이니까 유이동 의원이 한 6대를 더 때린 거죠. 네, 그렇죠. 6, 7대. 자, 김현종 후보가 6, 7대를 맞았는데 맞고, 지금 결과상 3% 차이니까 뭐 3대를 때렸다. 이게 아니라 그 갭을 줄인 걸 따지면은 10대 이상을 더 때린 거다. 그렇죠. 그죠? 네. 자, 그럼 유이동 후보가 10대를 더 맞았는데 과연 지금 그러기일까요? 다시 일어설까요? 네. 질문이 참 아주 적절한데 사실은 이런 흐름으로 보면 이런 추세를 놓고 보면 그러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기가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거는 그 흐름을 보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선거 운동이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네. 마지막 15일 투표라면 마지막 이제 주말을 거치고 나서 그때까지도 한 약 10%의 그 차이는 상당히 요동을 칩니다. 네. 그리고 공식선거운동이 13일, 14일이 짧은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엄청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루 사이에도 판세가 막 요동을 쳐요. 특히 막판에 갈수록 더 그런 흐름이 많이 있어서 국정 안정을 더 많이 지지해요. 평택 유권자들이. 그런 거를 놓고 보면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앞으로의 흐름도 그렇게 썩 좋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초박빙이지만 이 흐름으로 간다면 유이동 후보에게는 불리한 선거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지만 아까 말한 선거는 요동치는 판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그리고 유이동 후보는 이제 이번에 3선에 도전하잖아요. 네네. 3선 고지가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유이동 후보가 3선 고지를 밟을 것이냐 말 것이냐 못할 것이 여기서 멈출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결국 이제 본인의 정치 역량과 어떤 앞으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미래통합당 지지자 당원들의 어떤 노력의 흐름이 결국은 좌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유이동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러기로 갈 수도 있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하지만 요동치니까 네. 대표님이 보실 때 네. 김현정 후보가 세다. 네. 유이동 후보가 세다. 네. 공격력이나 맷집 어떻게?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김현정 노동운동가 출신이지만 사실 소위 우리가 그 민노총 내부에서도 이분은 합리적인
합리적인 진보, 본인의 표현을 실용적 진보 네. 이런 노선을 이제 추구하시는 분이라 현재 그 민주당 정권의 어떤 그 노사 뭐 화합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흐름에는 상당히 그 코드가 맞는 이런 후보예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까 김현정 후보는 미지에서 잘 모르는 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괜찮네. 노동운동 했다는데 노동운동가 치고는 또 이미지도 좀 스마트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역시 저희 김기수 대표님께서는 중심을 굉장히 잘 잡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딱 중심을 잡고 양쪽 후보를 잘 보다듬어주고 계신데 재미가 없는 사람이 네, 제가 돌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거는 뭐 그냥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주시죠. 자, 대표님 보실 때 김현정 후보랑 유이동 후보랑 누가 더 잘생겼나요? 대표님 기준에서. 잘생긴 거 생각 보면 물론 이제 그 매력 포인트가 다른 거죠. 매력 역시. 포인트가. 섣부르게 답을 내놓지 않는 저희 대표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두 분이 이렇게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계시다가 1대1이죠, 승부수는. 그렇죠. 한 번 치고 네. 한 번 받았는데 네. 당선 가능성은 2대 0이에요. 네네. 네. 왜 유이동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유권자들이 내가 A라는 후보를 지지하지만 당선은 누가 될 것 같은가라고 하는 거는 통념적으로 이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들이 더 많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는 김현정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지만 당선은 유이동 후보가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이렇게 표를 준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냥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나는 김현정을 지지하는데 유이동이 될 것 같아. 요런 뜻이기 때문에 김현정 캠프에 첩자가 더 많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아유 평택 유권자들이 다 첩자예요 그럼. 자, 여기다가 유이동 후보가 더 악재를 겪고 있는 점을 하나 더 든다고 하면은 정당 지지도마저 더불어민주당이 높다는 얘기죠. 네네네. 당선 가능성은 계속 이기고 있고 그런데 정당 지지도는 계속 밀리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시간 싸움이라고 봐요. 4월 15일 선거가 딱 이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유이동 후보가 이 흐름을 분명 아까 말씀 흐름은 김현정 후보가 그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유이동 후보 이 흐름을 차단을 해야 되고 자기 흐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근데 선거는 일주일 이후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유권자들한테 그 두 분 내세울 때 갑쪽에는 두 분 후보가 너무 깨끗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네네. 갑에는 이제 좋은 상품 고르기. 네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을에 어떤 게 더 나쁜 상품인지 마찬가지로 뭐 결과는 같겠죠. 나쁜 상품 중에 그나마 좋은 상품. 덜 썩은 사과를 고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선거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왜? 두 분 다 여기는 전과가 있어요. 김현정 후보는 2번 하셨어요. 음주운전. 그렇죠. 네. 유이동 후보는 음주운전 1번 하셨어요. 네네. 네. 그죠? 사고는 없었지만 음주운전 하신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이 지금은 전혀 대두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유권자들이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아량을 베푸시는 것 같아. 우리가 선거운동을 할 때 선거운동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상대 후보 소위 말해 네거티브 전술을 펴잖아요. 네거티브 상대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김현정 후보는 음주 전과가 2번이고 유이동 후보는 1번인데 그렇다면 한 번이나 2번이나 양쪽으로 또 비슷하니까 사실이 있으니까 상대 후보의 음주 전과를 네거티브를 서로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만 공당이 공천할 때의 그 기준은 통과를 했던 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제 유권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은 김현정 후보가 SNS를 잘 활용했다. 네네. 예. 그런 측면이 좀 들고 유이동 후보는 점잖고 현역 의원답게 무게감에 이제 편중하는 반면에 그 보셨죠 대표님도 뭐 팽목항 네네. 예. 원균 맞나요? 평택에서 제일 높은 산은 뭐 50m. 네네.
저는 그런 실수가 음, 이건 뭐 무지라기보다는 실수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네. 네. 예. 아니 유희동 후보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무지라고 할까요, 그냥? 뭐 말씀은 일단은 뭐 말씀하세요. 그냥 알아서 들으시고 네. 무지가 됐든 뭐 실수가 됐든 그런 부분들이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확산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김현정이라는 이름 석자가 알려진 것 같아요. 음, 음,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음, 김현중 후보가 약진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음. 발휘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은 해봐요. 역으로. 예. 어.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 아니 저는 물론 저도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수죠. 그리고 잘 지역을 모르고 그리고 지역도 그분이 그 당시에는 전략공천 막 초기라 지역도 잘 모르고. 근데 물론 그 잘못된 부분은 그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고 또 선거에 활용하는 건 맞아요. 그 네거티브도 중요한 선거의 전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분이 그런 팽목항 뭐 얘기하고 최근 네. 이제 평택항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말 실수인데 근데 아무튼 그런 거를 너무 또 과도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유권자에게는 오히려 뭐 정말 비판할 게 이거밖에 없나 뭐 이런 거 자꾸 이렇게 해 너무 자주 활용한다 이런 수도 있고 내용으로 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흔히들 선거는 축제라고 하는데 김현정 후보가 축제 분위기에 맞게 슬랩스틱이라고 하는 본인이 좀 많이 자빠져 줬어요. 망가져지면서 때로는 바보 같은 이미지고 때로는 어리숙한 이미지고 또 방송에 나와서 다른 모습은 굉장히 똑똑하고 예,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반면에 유희동 후보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지한 모습을 일관하셨는데 유희동 후보님 보고 계시다면 제가 한 가지 권고 드릴게요. 그 TV 토론회에서 두 분이 당선되시면 평택역 앞에서 춤추겠다고 하셨잖아요. 1분 동안. 그거 미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유권자들 재밌게 선거 축제 속으로 같이 달려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후보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또 저 김현정 후보님 보고 계세요? 저희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요. SNS 적극적으로 활용 잘 하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 약진하는 모습 보기 좋으시다고 하니까 좀 더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기 시장님 죄송합니다. 유희동 후보가 기라성 같은 정장선 당시 삼성 국회의원을 제꼈어요. 네네 네. 예. 그리고 그런데 그 다음 선거에서는 김성기 전 시장과 이계한 네. 전 국회의원이죠. 그분하고 3파전에서 때 이겼죠. 네. 대단한 분들을 이기고 올라오신 분이고 그런데 이제 평택 갑으로 잠깐 얘기를 비유를 돌리면은 원유철 의원도 초선할 때 김영광이라는 어마어마한 산을 넘었어요. 그렇죠. 그죠? 신예가 유희동 후보님 좀 두렵겠네요. 김현정 후보는 전혀 듣보잡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뭐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었고 그냥 생뚱맞게 나오신 분인데 두려운 존재일 것 같아요. 뭐 상대 전력이 파악되고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상대라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겠다는 뭐 이런 그렇죠. 네네. 전략이나 전술을 세울 수 있겠지만 전혀 알려진 상대가 아니거든요. 유희동 후보가 좀 심리적으로 좀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현재 하여튼 여론조사상으로는 흐름상으로 보면 그런 김현정 후보가 상승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그렇지만 현재 수치상은 3% 오차 범위 내인 초접전이거든요. 초접전이고 또 그리고 숨은 표도 있을 수 있고 10%의 어떤 부동층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는 그 마지막까지도 이 을 선거구도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우리 저기 정장선 시장님 그리고 김성기 전 시장님 이계한 전 의원님 저희가 폄하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넓은 양해 뭐 부탁 먼저 드리고요.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기 대표님께 질문 하나 또 한번 드려볼게요. 아, 네, 네. 자, 진짜 이분들 중에 누가 될까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은 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됩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신다네요.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